가연아, 어떻게 혼자 버텼던 거야? 이 아이들 우리의 아이였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 습기 찬 새벽 공기가 반지하 방의 낡은 벽지를 적시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아기를 위한 작은 내복이 덜렁거리며 흔들렸다. 가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배를 끊어질 듯 조여오는 통증은 그녀에게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품어온 두 생명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신호였다. 이웃도 가족도 도움을 청할 상대도 없는 곳. 그녀는 쿠션을 움켜쥐며 가까스로 휴대폰을 집었지만 전 남편의 이름이 뜨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선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비가 뚝뚝 떨어지는 반지하 창문 아래서 가연은 결국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물이 채 흐르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진통이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자신의 신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문이 쾅쾅 두들겨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문을 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연의 모습을 보자 즉시 119를 호출했다. 가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구급차가 흔들리며 달리는 동안 희뿌연 시야 속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산모 상태 불안정, 바로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이송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이 문제였다. 그곳은 전 남편 도연이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 윤산부인과였다. 가연은 고개를 흔들어 저항하려 했지만 통증이 몸을 삼켜 더 이상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지금은 산모와 아기가 먼저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문이 열리고 밝고 차가운 병원 조명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곳에서 응급 의료진의 지시가 쏟아져 나오는 와중 누군가의 발걸음이 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가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자 흐릿한 시야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도연이었다. 한때 사랑했고 또 절망했던 얼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녀를 걱정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가연 어떻게 여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가연은 답할 힘조차 없었다. 의료진이 서둘러 그녀를 수술실로 옮기자 도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상황을 파악한 듯 움직였다. 그는 전문가로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환자 침대에 실려가는 여자의 배를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임신 말기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눈치였다. 수술실 문이 닫힐 때 그는 마지막으로 눈에 힘을 주며 외쳤다. 산모부터 안정시키고 아기 상태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의 말은 의료진이 할 말을 대신해 주는 듯 단호했지만 정작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가연은 마취가 서서히 온몸을 차지하자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깊은 무의식 속으로 빠지기 직전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작은 눈물을 수술실의 밝은 조명이 비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병원에 울려 퍼졌다. 낯선 기쁨과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깃든 순간이었다. 그때 의료진 중 한 명이 도연의 표정을 긴장시키는 말을 내뱉었다. 남아 쪽 아이 오른쪽 눈가에 반점이 있습니다. 도연의 호흡이 잠시 멎었다. 그 반점 윤씨 집안의 남자들에게만 이어져 내려온다는 눈물점. 그 순간부터 도연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심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시작했다.
가연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한 번 바뀌어 있었다. 병실의 하얀 천장, 살짝 따뜻한 온도,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 순간 그녀는 본능처럼 배를 감싸쥐었다. 텅 빈 듯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나 나았구나. 그녀는 숨을 삼키듯 중얼거렸지만 바로 옆에는 누구도 없었다. 남편도 친정도 친구도 아닌 그저 금속 난간이 달린 병실 침대만이 묵묵히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차분한 표정으로 혈압을 재고 상태를 체크하던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쌍둥이에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가연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러나 그 반짝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간호사의 다음 말이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생아실에 있고요. 아버님이 상태 많이 보고 걱정하셨어요. 아버님,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윤산 부인과 그리고 이 병원의 부원장은 그녀의 전 남편 도연이었다. 가연의 머릿속에 짧게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등을 돌리던 날, 싸늘하게 식어버린 말들, 믿음이 무너졌던 순간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가 통증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간호사가 다급히 손을 뻗어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다. 산모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왕절개 수술 후라 회복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말에 가연은 잠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벌써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병원 한쪽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도연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두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작은 주먹을 쥔 채 옅은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조용히 잠든 쪽 아기의 눈가에 있었다. 오른쪽 눈 밑에 자리 잡은 작은 점 하나. 어딘가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모양새였다. 윤 씨 집안의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났다는 소위 눈물점. 도연은 그 점을 보고도 쉽사리 믿을 수 없었다. 이혼할 당시 그는 분명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다. 서류는 분명 그의 눈앞에 존재했고 거기에는 친자관계 아님이라는 문장이 굵게 쓰여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가연이 자신을 속였다고, 그래서 떠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지금 유리창 너머의 작은 아이가 그 믿음을 조용히 부정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누군가 다가왔다. 도연의 어머니이자 이 병원 이사장인 미란이었다. 고급스러운 재킷에 완벽하게 손질된 헤어스타일. 언뜻 보기에는 세련되고 품위 있는 중년 여성이었지만 눈가에 어려있는 냉정함은 그녀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라는 유리창 너머의 아이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입을 열었다. 이쁘게 생겼네. 피는 못 속인다더니. 도연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그 반점 어머니도 보이시죠? 미란의 시선이 남아의 눈가에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지우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냥 흔한 점일 수도 있지. 도연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하나 있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저 눈물점을 달고 태어난다. 가족 행사 때마다 삼촌, 사촌들 눈가를 보며 웃음거리로 삼았던 기억. 어렸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표식이
지금은 한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표지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도연이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자 미라는 슬쩍 아들의 팔을 잡았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단단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잠시 후 가연은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신생아실 앞으로 이동했다. 몸은 아직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도연과 미란이 서 있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가연이 도착하는 기척과 함께 조용히 끊겼다. 가연의 시선은 일단 유리창 너머로 직행했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고 있는 두 아이. 주먹만 한 얼굴에 작은 코, 앙증맞은 입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 애들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온 외로움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흘러나왔다. 도연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뭐라고 말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그날 이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산모,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도 건강하게 둘 다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말만 들으면 배려 깊은 인사말 같았지만 가연은 그 미소 속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쌍둥이 출산 예정일이 언제였죠? 가연은 잠시 그 질문의 의도를 가늠하듯 그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대답했다. 의사 말로는 다음 주쯤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 반지하에서의 삶, 혼자 병원을 오가며 아이들을 지켜내야 했던 시간들, 일을 그만두고 하루하루 빠듯하게 버텨야 했던 현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한 단어 속에 뭉뚱그려 담겨 있었다.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힘든 임신 기간을 혼자 감내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서서히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 감정보다 먼저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혼 시기,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날,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 상태 어딘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불길한 촉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미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들을 넘기고 있었다. 차가운 조명 아래 그녀의 손끝이 서류 위를 지나가며 멈춰선 부분은 항상 비슷했다. 친권, 양육권, 법적 보호자 이런 단어들이 적힌 항목들이었다. 책상 위 한쪽에는 이미 준비된 듯한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다. 한 장에는 인쇄된 글씨 아래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서명란이 있었다. 그 문서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본인은 자녀 양육 및 친권 일체를 포기함을 확인합니다. 미란의 눈가에 짧게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가난한 엄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입 밖으로 흘러나온 그녀의 혼잣말은 스스로에게 계획을 재확인하는 의식 같았다. 그녀는 병원 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리더니 곧 낮고 예의 바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이사장님. 미라는 지체 없이 지시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산모, 이름이 정가연이라고 했지? 그 사람에 대한 기록 전부 따로 복사해 두세요. 진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혹시라도 경제적 지원 요청한 흔적 있으면 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미라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병원과 종종 협력 관계를 맺던 방송국 PD였다. 나예요. 오늘 흥미로운 사연 하나가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유려했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상황을 자연스럽게 포장해 나갔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양육을 포기하려는 엄마 경제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산모 적당히 자극적이면서 시청자의 동정을 끌어낼 수 있는 소재. 물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인 가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에 누워 있었다. 다음 날 가연에게는 병원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와 친절한 말투, 하지만 손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가 들려 있었다. 산모님, 먼저 아이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후 생활이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기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가연은 그 말에 순간 마음이 움찔했다.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통장에 남은 잔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집세, 분유가, 기저귀값 그녀는 이미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이 두렵다고 해서 아이들을 포기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가연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힘들어도 제가 키울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준비된 말인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들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쪽 집안이 경제적으로 또 의료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산모님이 지금 조금만 양육권을 양도하신다면 아이들은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지만 가연은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양육권을 조금만 양도한다는 말. 하지만 법적으로 한번 넘겨진 권리는 다시 되찾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싫어요. 전 그런 서류 안 쓸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눈빛이 잠깐 굳어졌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다. 지금은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눠요.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녀가 병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고요한 방 안에 남겨진 건 침대맡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 뭉치뿐이었다. 가연은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 친권 포기, 양육권 이전, 법적 보호자, 부측, 서류를 잡은 손이 조금씩 떨려왔다. 한편 미라는 이미 다음 수순을 밟고 있었다. 병원 안에서 떠도는 작은 소문들이 쌓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도록 조종하는 일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사장님, 그 산모 예전에 우울증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의료비 지원 상담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은 하나둘씩 미란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파탄 직전인 전 며느리. 그런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겨둘 수 없다는 논리.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착한 할머니 역할. 그녀는 자신이 어떤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도연은 혼자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흰 가운 자락을 흔들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아른거렸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어릴 적 가족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도연.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고 특히 도연의 오른쪽 눈 아래에는 분명한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눈물점. 그리고 병원 아래층 어딘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잠들어 있을 아기의 눈가에도 같은 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미란이 나타났다. 여기 있었네. 도연은 사진을 급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의 눈길을 피해보려 해도 미란은 이미 아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그 아이들 정말 내 아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도연의 질문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흘러나온 것이었다. 검사 결과와 눈물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 미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했다.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야. 감정 말고 현실을 봐야지. 그러나 그 현실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현실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저 멀리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비틀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다. 그리고 가연을 향한 본격적인 고립의 덫이 이제 막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가연의 마음은 밝아지지 않았다. 창가에 놓인 서류 뭉치가 밤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불안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났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미소가 번졌지만 서류의 문구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그림자처럼 어두운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직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지만 신생아실 앞까지 가서 아이들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간신히 일어섰다. 그러나 병실 문을 열던 순간 2명의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그 산모 말이야, 새벽에 실려왔다는 그분. 응, 사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기록 보니까 예전에 상담도 여러 번 받았더라고. 아휴, 쌍둥이인데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르겠어.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연의 귓가에 꽂혔다. 쉴 새 없이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그녀는 다리를 잠시 멈칫거리다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대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나른함과 조용한 소음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복도의 끝에서 들려오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 평온함을 깨뜨렸다. 가연은 순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벽면 앞에서 한 방송국의 리포터와 카메라 기자가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포터의 손에는 저소득층 산모의 현실이라는 이름이 적힌 큐시트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가연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너무 익숙한 내용이었다. 이번 건 병원 측에서 자료를 잘 챙겨줬다더라. 응, 산모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 거라는 쪽으로 스토리 잡자고 하던데. 편집할 때 아이 아빠 쪽이 책임감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자고 했지? 가연은 숨을 멈춘 채 벽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말은 마치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산모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 아버지 쪽에서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양육권을 고심 조금 전 사회복지사가 했던 말들과 똑같은 문장들이었다. 가연은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신생아실 앞 의자는 이미 언론사 직원들 몇 명이 앉아 차분히 대본을 읽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그녀의 아이가 태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미 그녀를 양육 포기 직전에 문제 있는 산모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신생아실 문이 열리며
미란이 나타났다. 단정한 옷차림과 침착한 표정. 그녀는 카메라를 본 순간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가연은 본능적으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주시했다. 미라는 기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이들 상태는 아주 좋아요. 다만 산모가 좀 불안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려 합니다. 그 말은 하나의 문장에 불과했지만 그 문장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했다. 가연을 배려하는 듯한 말투 아래 숨겨진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기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원이 산모와 아기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할까요? 미라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 속에는 가연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이라는 표현이 슬며시 강조되어 있었다. 잠시 뒤 도연이 신생아실로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이들을 보는 눈빛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지만 그 시선 사이에 스며든 의문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그는 어머니와 기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라는 태연하게 리허설을 계속하는 기자들에게 손짓을 하곤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도연아,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의 미래야. 기자들이 알아서 도와준대. 병원 이미지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나쁠 게 없잖니? 하지만 산모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도연의 말투에는 단단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미라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산모, 너 그 여자 말하는 거니? 미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뾰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도연아, 그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봐.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옳다고 믿을 수도 없었다. 두 감정 사이에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듯 그는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다. 휠체어를 밀어오던 간호사 뒤에서 가연이 병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기자들, 카메라, 조명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도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감정이 섞인 떨림이 시야에 떠올랐다. 도연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되지 못한 오해와 남겨진 감정들이 아직도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미라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곤 가연에게 다가왔다. 가연 씨, 아이들 보러 오셨어요? 몸도 아직 안 회복됐을 텐데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속내가 편치 않다는 걸 가연은 느낄 수 있었다. 가연은 힘겹게 대답했다. 아이들 제가 봐야죠. 제 아이들이니까요. 미란의 미소가 아주 잠시 굳었다. 그럼요. 산모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그 미소 아래 분명한 견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서로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분이 그 산모인가 봐. 힘들어 보이네. 그림은 딱이네. 저런 분위기면 시청자들 반응 나오겠다. 그들의 말은 가연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미란에게는 정확히 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만족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연은 신생아실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작은 몸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그녀는 가슴 깊이 다짐했다. 하지만 뒤쪽 복도에서는 이미 그녀를 두고 또 다른 시선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은 조용히 조작되고
적당히 편집되고 곧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전달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연도 모르는 사이에 미란이 쌓아 올린 거대한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지킬 거야. 절대로.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향하는 방향에는 미란이 작성한 조작된 기록들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제 그녀를 향한 고립의 고리는 한 단계 더 조여들고 있었다. 병원의 하루는 늘 그렇듯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가연만은 시간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신생아실 앞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불길한 불안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삶을 조금씩 뒤틀어 놓고 있다는 감각이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연은 그 감정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위협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지, 누가 그 실을 잡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 시각 병원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보안팀장이 서류 박스를 옮기고 있었고 그 뒤에는 미란의 비서가 따라붙고 있었다. 문서들이 책상 위에 늘어놓여 하나씩 분류되고 쓸모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되어 갔다. 가연의 상담 기록, 경제적 지원 요청 이력이 담긴 문서들, 임신 중 불규칙한 병원 방문 기록까지 그 모든 정보는 마치 누군가의 의도를 반영하듯 특정 항목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 항목의 이름은 단순했다. 양육 능력 저하 근거 자료. 미라는 한쪽 팔을 가볍게 포개고 서류들을 흘긋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저 산모가 아이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근거 말이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네, 이사장님. 이미 의료 기록은 별도로 분류했고 일부 내용은 필요하시면 재작성도 가능합니다. 미란의 표정이 조금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불안이 아닌 확신이었다. 좋아. 절대 흔적 남기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모두 보안 서약서를 받으세요. 비서는 재빠르게 움직였고 보안팀장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지시를 따랐다. 그들의 손에서 문서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결과지들을 나열해 놓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병원 시스템에서 가져온 과거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찍은 아들 사진 눈가의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억누르듯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의학적 지식으로 봐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표식. 하지만 몇 년 전 자신이 확인했던 공식적인 검사 결과는 분명히 불일치였다. 도연은 그 결과지를 수십 번 읽어왔고 그 문구는 그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버린 결정적 요소였다. 그런데 지금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 결과를 거짓이라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 불일치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어머니와 관련 있다면 그 생각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문득 자신의 책상 한쪽에 놓인 서류철을 꺼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병원 내부 시스템 재정비를 이유로 관리 권한을 일시적으로 가져갔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점 이후로 그는 자신의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의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연은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안아볼 수 있게 되었다. 어린 두 생명을 품에 안자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없던 미소가 싹 피어올랐다. 아들의 오른쪽 눈가에 자리 잡은 작은 점을 바라보던 순간 가연은 몹시 낯선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 점은 도연의 것과도 너무 닮아 있었다. 가연은 그동안 여러 번 그 점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던 도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웃음 대신 긴장이 그녀의 목을 죄고 있었다. 설마 도연도 이 점을 이미 확인한 걸까? 그렇다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다. 돌아보자 도연이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보다도 먼저 가연에게 머물렀다. 많이 힘들었지.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동정, 후회, 미안함, 그리고 잔잔한 책임감. 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앉아있던 시간에 비해 둘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이들 기록에 대해서 혹시 이상한 점 느낀 거 있어? 가연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눈을 크게 떴다. 기록이요? 아니요. 제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도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만큼 내부적으로 이상한 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가연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혹시라도 너 모르게 뭔가 진행되는 게 있다면 나한테 꼭 말해. 그 말은 걱정 섞인 조언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듯한 애매한 표현이기도 했다. 가연은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단지 조용히 자신의 품에 있는 아이들을 다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병원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우연히 사회복지사가 들고 있던 서류를 보게 된 것이다. 그 서류 안에는 가연의 서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육포기 동의서가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가연은 그 서류를 거절했고 서명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었다. 이거 산모님 서명 맞아요? 간호사는 무심코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태연하게 답했다. 아, 네. 산모님이 오늘 동의하셨어요. 힘들어서 아이들 맡기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다. 간호사는 어딘가 찜찜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병원 안에서 이사장과 얽히는 일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서류는 미란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서류를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정리하며 비서에게 말했다. 좋아. 이제 첫 단계는 끝났어. 밤이 깊어지고 병원의 복도에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가연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에는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 병원 시스템에는 이미 새로운 기록이 추가되고 있었다. 산모 정가연 산후 정신불안 진단 소견 양육의지 부족 기록, 아동 복지 차원의 보호자 변경 검토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한 적 없는 진단과 소견들이었지만 이제는 공식 기록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문득 이상한 느낌에 휩싸여 신생아실로 향했다. 오전 회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변이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팀장이 신생아실 문 앞에서 서류를 들고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며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도연의 질문에 보안팀장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사장님 지시로 기록 정리하는 중입니다.
도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기록이요? 보안팀장은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 가연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들, 기자들의 병원 출입, 양육 포기, 동의서. 도연은 서류 뭉치를 보안팀장의 손에서 빼앗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가연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어딘가 불분명하게 흔들린 사인이 있었다. 도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가연은 아직 모른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조작이 이미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 조작이 곧 그녀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시키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걸. 도연은 문서를 움켜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누가 한 짓이지?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 시작했다. 병원 아침 기온은 늘 차갑고 건조했지만 도연의 손끝은 그보다 더 냉랭하게 식어 있었다. 그가 보안팀장의 손에서 빼앗아온 서류는 단순한 문서 그 이상이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것은 가연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임의로 조작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류의 서명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공포인지 그조차 분명히 짚어낼 수 없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가 다시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기록을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화면에는 접근 권한 오류가 떠올랐다. 그 권한은 현재 이사장인 미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병원과 가문을 위해 희생한다 믿고 어머니의 결정을 따랐었지만 이제는 그 결정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한편 가연은 신생아실 앞에서 조용히 아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하루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간호사들의 태도도 어딘가 달라졌고 사회복지사는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신생아실 유리창에 손끝을 얹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은 마치 결연한 맹세처럼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명의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또다시 들려왔다. 오늘 이사장님이 신생아실에 오라고 하셨대. 혹시 아이들 보호자 변경하려는 건가? 글쎄, 산모 상태가 불안정하단 말이 계속 돌아서 그들의 말은 낮았지만 가연에게는 가시처럼 박혔다. 그녀는 간신히 입술을 깨물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두 아이의 미래이기도 했다. 그 시각 도연은 병원 중앙 서버실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의 방문하지 않을 장소였지만 지금은 그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었다. 서버실 문을 열자 차가운 기계음과 붉은 지시등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병원 IT 담당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몇 년간의 유전자 검사 기록 모두 확인하고 싶습니다. IT 담당자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부원장님, 그건 이사장님 승인 없이는. 도연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표정은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강경함이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도연은 모니터 앞에 앉았다.
수십 개의 검사 기록들이 목록으로 떠올랐고 그의 이름이 포함된 기록도 존재했다. 문제는 그 기록의 수정 로그였다. 로그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사장 계정으로 기록 내용 수정, 기존 자료 삭제 후 새로운 결과 업로드, 그리고 날짜는 몇 년 전 이혼 직전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도연의 등줄기를 차가운 전기가 타고 내려가는 듯했다. 어머니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내와 아이 모두를 송두리째 빼앗기기 위해 조작된 진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이걸? 그 목소리는 믿기 힘든 사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눈앞에 두었을 때 느껴지는 잔혹한 분노가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 이사장실에서는 미란이 비서로부터 최종 문서를 전달받고 있었다. 그 문서에는 가연의 심리 상태와 경제적 능력 부족을 강조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양육권 이전 권고안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미라는 차가운 손길로 문서를 넘기며 탄탄하게 다져진 계획을 확인했다. 이제 곧 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할 거예요. 비서가 말했다. 미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 아이들은 우리 쪽에서 키우는 게 훨씬 나아. 그 여자는 책임질 역량이 없어. 그녀의 말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혹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쯤은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았다. 가연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다.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가연에게 서류를 내밀며 차분히 설명했다. 산모님 여전히 양육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연은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다. 결정이라니요? 제 아이인데 왜 제가 모르게.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운 척 고개를 살짝 숙였다. 산모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보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연의 의지를 흔들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절차를 통보하는 말처럼 들렸다. 마치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다는 듯. 가연은 손끝에 힘을 주며 서류를 거머쥐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두 다리가 떨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주저앉지 않았다. 천천히 또렷하게 한 문장을 내뱉었다. 그 아이들은 제가 낳았어요.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그 말은 두려움 속에서 꺼낸 마지막 용기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때 복도 시작점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었다.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와 달리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얼굴, 뒤늦게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 그는 사회복지사와 가연 사이로 들어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서류를 단 한 번 훑어본 잠시 후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거 위조됐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고 가연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이사장실로 갑시다. 지금부터 거짓말이 얼마나 퍼졌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 말은 가연에게 처음으로 들리는 편이 되어주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 뒤에 서린 분노는 이제부터 더 큰 폭풍이 병원을 뒤흔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숨겨질 수 없다.
도연은 거짓의 숲을 헤집기 시작했고 그 숲 한가운데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파괴해온 어머니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 끝 금색 명패가 붙어 있는 이사장실 앞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압박적인 공기가 감돌았다. 도연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단했다. 하지만 그 발걸음 아래에 깔린 감정은 분노뿐이 아니었다.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에 비틀린 아픔, 그리고 스스로 눈 감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뒤엉켜 있었다. 가연은 뒤에서 조심스레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손을 들어 문 노브 위에 얹었다. 미세한 숨을 고른 뒤 문을 밀어젖혔다. 이사장실 안은 반짝거리는 유리와 고급스러운 가구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돈 된 고요는 폭풍 전의 정막처럼 느껴졌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미라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시선을 들었다. 그녀는 아들 얼굴에 서린 냉기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일로 왔니, 도연? 도연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양육포기 동의서를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서류가 탁 소리를 내며 펼쳐졌다. 미란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문서 위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게 뭐지? 그러나 도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어머니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미라는 느릿하게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연의 표정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레이션은 그 순간의 정적을 더 깊게 감싸고 있었다. 마치 작은 숨소리도 들키면 안 될 것처럼. 미라는 한숨을 내쉬듯 어깨를 살짝 내렸다.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확신이 도연의 마지막 인내심을 서서히 갈아내고 있었다.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압박했다. 어머니가 제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했습니까?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날카롭게 가르며 떨어졌다. 미란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 반응만으로도 도연은 이미 답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연은 숨을 들이마신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와는 너무 먼 세계였다. 권력과 명성, 지위와 체면이 뒤엉킨 공간. 그곳에서 자신과 아이들은 단순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미라는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가벼운 미소를 그렸다. 조작이라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도연은 더는 설득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손에 쥔 태블릿 화면을 켰다. 거기에는 서버 로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사장 계정으로 기록 수정 검사 결과 파일 교체 그 증거를 책상 위에 내려놓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미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태어난 척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건 병원 시스템 오류야. 하지만 그 변명은 도연에게 닿지 않았다. 나레이션은 이 순간을 길게 감싸고 있었다. 도연은 어머니가 단순히 자식을 위해 욕심을 부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결혼,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까지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이혼이 결정됐는지, 왜 가연이 끝까지 억울하다고 말했는지, 왜 어머니는 가연을 집요하게 배제하려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도연은 차갑게 한 문장을 내뱉었다.
어머니 때문에 가연과 헤어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에 종착점을 찍는 선언처럼 들렸다. 미란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듯했다. 도연아, 나는 너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 체면입니다. 그 단호한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가연은 더는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을 떠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꼭 쥐며 나지막하게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누군가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앞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도연이라는 것.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들과 시선을 맞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흔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의 조작 서류들, 거짓 보고서들, 허위 진단서들을 차례로 걷어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모든 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그 말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효 같았다. 이사장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도연의 뒷모습은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가연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내내 고독해 보였던 복도가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조작된 기록과 거짓된 프레임은 곧 무너질 것이며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결심과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은 병원 외부의 법률팀을 직접 찾아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마치 오래 미뤄왔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도와주십시오. 어머니와 병원이 벌인 조작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결의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이제 가연을 향한 압박과 조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맞부딪힐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누가 진실을 더 크게 외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며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법원 출입구 앞 초겨울의 바람은 매섭게 불고 있었다. 도연과 가연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번쩍이며 두 사람을 향했고 마치 준비된 무대 위로 끌려 나온 배우들처럼 그들의 얼굴은 세상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비춰지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도연에게는 가문의 아들, 책임 있는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가연에게는 양육 포기 의욕 산모,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아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라는 왜곡된 설명이 따라붙었다. 그 왜곡은 미란이 조용히 깔아둔 정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언론은 그 흔적을 확대하는 데 탁월했다. 기자들은 몇 가지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다. 산모님, 정말 양육 포기 서명하신 적 없습니까? 두 분 재결합설이 사실인가요? 도연은 질문들 사이로 가연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기자들 사이를 뚫고 앞에 섰다. 허위 보도는 곧 정정 요청할 겁니다. 지금은 재판이 우선입니다. 대사는 짧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은 가연을 향한 최소한의 방패였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첫 번째 증명이었다. 법정 안은 차갑고 건조했다. 움직임마다 작은 기척이 크게 들리는 무게 있는 공간. 앞줄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뒤쪽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조용한 긴장 속에 앉아 있었다. 미라는 양쪽 변호인단 사이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있었으며
표정은 흠잡을 곳 없이 침착했다. 그 침착함은 오히려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이 자리조차도 하나의 연출된 장면처럼 다루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의식처럼 반복되는 절차들이 지나가고 각자의 입장이 한 차례씩 정리됐다. 도연 측 변호인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거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연 유전자 검사 기록의 수정, 로그 병원 내부 접속 이력 양육 포기 동의서, 서명 위조 의혹 산모 심리 불안 진단 기록에 근거 없음 이 문서들 덕분에 재판 초기 분위기는 누가 봐도 가연 측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미란의 변호인은 마치 그 흐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책상 위에 새 증거 자료를 올려놓았다. 그 문서들은 놀랍게도 방송국 인터뷰 초안, 산모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현장 기록, 그리고 여러 간호사들의 진술서였다. 그 진술서는 모두 같은 패턴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산모가 불안정해 보였고 양육 포기 의사를 암시했다. 그 문장은 조작되지 않은 선에서도 사실처럼 보일 수 있는 미묘한 문장들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흔들렸다. 가연의 손등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은근한 속삭임들, 의도적으로 왜곡된 시선들, 그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던 분위기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공허함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언어는 아직 부족했다. 그녀는 작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표정 또한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미라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인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 무표정 속에는 감춰진 자신감이 보였다. 그 자신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마치 어떤 증거도 어떤 진술도 그녀의 계획을 흔들 수 없을 거라는 확신처럼. 하지만 도연은 그 표정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함이 일었다. 어머니는 아직 숨겨둔 게 있다.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점심 휴정 시간, 도연은 법정 앞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가 아직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오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분명한 결의였다. 그 결의는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들이 생겼음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물었다.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저는 병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남아있다는 의미였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보게 된 일들에 대해 마음속 갈등을 견디다 못해 결국 양심 선언을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는 오래 고민한 끝에 외부 연락망을 통해 익명으로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산모 양육 포기 의사 없음 기록 변경 지시 이사장실에서 작성된 보고서, 원본 심리 불안 진단서, 작성 강요 정황 이 증거들은 지금까지의 조작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직 법정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 증거는 조용히 도착 준비 중이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자
법정 안에는 더 큰 팽팽함이 감돌았다. 미란 측은 끊임없이 가연이 불안정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인터뷰, 간호 기록, 심리 보고서를 끌어왔고, 가연 측은 그 근거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지만 아직 결정적 한 방은 부족했다. 그때 갑자기 법정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황급히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병원 간호사였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에는 USB가 쥐어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간호사는 판사에게 조심스레 USB를 건네며 말했다. 저 이것 제출하고 싶습니다. 병원 내에서 조작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다. 도연은 미세하게 떨린 숨을 내뱉었고 가연은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반대로 미란의 얼굴은 처음으로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다. USB가 재판부 책상 위에 놓이던 순간 조작과 은폐로 구축된 거대한 프레임이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작았지만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미란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향하고 있었다. 법정 내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어느 순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판사는 제출된 USB의 내용을 재생하기 전 양측의 태도를 조용히 살폈다. 도연은 숨을 깊게 고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긴 시간 동안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결국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미라는 처음으로 완벽하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에 창백해졌고 손목에 낀 금빛 팔찌조차 무거워 보였다. 정적을 뚫고 USB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작고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간호사였다. 이 사장님께서 산모 기록 일부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셨어요. 양육 포기 방향으로 초안을 만들라고 그리고 심리 불안 진단서도 서둘러 첨부하라고. 그녀의 음성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 뒤이어 사진 파일이 화면에 띄워졌다. 보고서 원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지만 수정된 버전에는 양육의지 부족, 불안정한 정서 상태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었다. 변호인은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이것은 산모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병원 내부에서 조작된 문서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 적힌 붉은 수정 흔적, 삭제된 문장, 덧붙여진 허위 기록들이 모두 도연과 가연을 향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판사는 멈칫하더니 미란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도망갈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정면의 직격이었다. 이사장 미란 씨, 이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 전체의 시선이 미란에게 쏠렸다. 하지만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권력이 지탱해주던 시간은 이미 끝났고 그녀가 붙잡으려던 체면과 명성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반면 가연은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말아주며 자신의 맥박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죄를 떠안고 살아온 고통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도연의 옆에서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멀어진 거리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간극이 좁혀지는 것이 느껴졌다. 판사는 가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산모 정가연 씨, 지금까지의 양육 포기 의사나 정신적 불안정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작 의혹이 명백합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족쇄를 풀어주는 말처럼 들렸다. 기록 검증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쌍둥이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인 정가 연윤도현 씨에게 귀속한다. 그 문장은 병원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드는 선언이었고 미란에게는 사실상 모든 영향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어 판사는 가연 측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라 미란의 조작 행위가 법적으로 조사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재판정 한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미란은 서류를 내려놓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권위의 성벽이 단 하루 만에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가연은 두 다리가 잠시 힘을 잃어 휘청거렸다. 하지만 곧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아 부드럽게 붙들어 주었다. 그 온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걸어온 고립과 억울함, 그리고 혼자 견뎌낸 고통을 비로소 이해했다는 의미였다. 가연은 길게 숨을 내쉬며 힘겹게 웃음을 지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묻혀있던 오해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며칠 뒤 병원 이사장 자리에는 미란이 아닌 다른 이름이 걸렸다. 그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도연은 짧게 공지를 남겼다. 병원은 조작 사건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을 것이며 책임은 명확하게 규명될 것입니다. 병원 직원들은 조용히 서로 시선을 나누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도연이 신생아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이제 병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키려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오후 도연은 가연과 함께 쌍둥이들을 데리러 갔다. 아기들은 작은 호흡으로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이 모든 혼란이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삶만이 남는다는 듯 안정된 표정이었다. 가연은 아기들을 바라보다 문득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곳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시선도 부담도 없는 곳에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 전부 새로 시작합시다. 이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작은 동네의 햇살 좋은 거리, 반지하가 아닌 창문 넓은 2층 집. 비록 소박했지만 공기 하나하나에 자유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쌍둥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낮잠을 잤고 가연은 아이들이 잠든 사이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다. 도연은 조용히 그 곁에서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다.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는 소리, 아기들의 숨 고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처음 겪는 평온이었다. 가연은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하루가 올 줄은 몰랐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와 회복,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저녁이 찾아오자 작은 집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다. 쌍둥이는 서로의 손등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고 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완전히 가벼워졌다. 고립과 조작, 억울함과 상처가 모두 지나간 뒤 남은 것은 결국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이제는 그 누구의 조종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다시 옆에 선 도연이 있었다. 그는 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가연아, 이제 우리 가족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 말은 장식이 아닌 진심으로 쌓아 올린 약속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미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외로운 뒷모습으로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그마저도 언젠가 그녀가 짊어져야 할 선택의 결과였다. 반면 가영과 도현 그리고 쌍둥이는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밤하늘 아래 작은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집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더없이 진실하고 행복한 가족의 시작이 있었다.